어어.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저 화장실만 좀 갔다가 한 5 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된 거 보이시죠?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티켓 퍼널 마케팅. 저번 시간에 그 30페이지밖에 못 나갔는데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 빨리가 잘 안 되는, 제가 쓴 책들은 좀 빨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강의를. 이제 오늘은 30, 이게 좀 신규로 나와서 재무관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재무관리는 제가 깨달은 게 한 3, 4년 뒤 있던 거고, 깨달은 이후에도 이미 늘려진 고정비를 그 수술하는 게 꽤 오래 걸렸어요. 때문에 재무관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돈을 이제 매출을 올리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게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라도 한 세네 번은 좀 맞아봐야지 또 이게 또 잘 돌아가고 그런 건데, 원칙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함부로 좀 사람을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수록 사람을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이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 관점에서는 이익이 없으면 사업이 아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계부와 돈 의식과 이것들 세팅되고 매출을 올리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해주면은 굉장히 그 방어가 잘 됩니다. 이쪽은.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에 처음부터 있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 쓰고 돈 의식 세팅한 다음에 어, 제가 하라는 대로 사람을 늘릴 때 늘리고, 뽑지 말할 때 뽑지 말고, 매출이 올라가거나 이익이 올라가면 더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람마다, 이거는 케이스가 좀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원칙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실패 결과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면 최종 책임 당사자는 우리인데, 여러분이겠죠. 네, 재무 감독 임하면 절대 자신의 돈처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 당사자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이체하거나 가계를 보거나 그 현금 흐름 통제할 때, 오늘도 제가 그 가계부를 한 번 더 봤거든요. 저번 주 가계부를. 근데 이제 기거스에서 빠져나가는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한 번 더 점검해라고 또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 왜 빠져나왔지? 이거 진짜 빠져나와서 맞는 건가? 막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에버차이브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이미 올라간 고정비가 줄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 처음부터 고정비 세팅을 잘 해놓으면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이미 물 건너 가는 거를 제가 수술할 때는 너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건비, 마케팅, 운영비 이런 것들 있을 거고, 뭐 노션이나 뭐 채널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구독비가. 예, 줄줄이 세고 있으면 안 된다. 예, 잔고 1만 원이라 더 늘릴 수 있지. 바로 동동 둘러야 되는데, 사실 매출이 올라오거나 이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이게 하나하나 또 있는데,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 좋긴 한데 여기서는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순이익이 되게 높았던 그 달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갑자기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달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업의 어떤 파동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꽤 유지가 잘 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월에 거의 제가 순이익을 한 1억 넘게 남겼던 것 같아요. 2, 3이 약간 빡살이 났거든요, 제가. 예.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옮긴 것도 있어. 뭔가 느낌이 와 가지고. 좀 월세를 좀 내렸잖아. 내가 50만 원 내렸거든. 예. 지금도 너무 내렸나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에서 누군가 이기는 것보다 비용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제가 이런 것도 또 시저스가로 유통해서 팔 때도 있었는데, 제가 2 위랑 싸움을 하다가, 상위 노출 싸움을 하다가 2 위가 시저스가로 2 위가 돈을 막 때려 박으면서 오는 거야. 뭐 한 달에 한 1 억씩 쓰는 것 같아. 막 그때는 가구매가 횡행했었거든. 나도 가구매를 해야 되는, 막 그러니까 그렇게 고객은 없고 우리 둘의 제로섬 게임만 남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쪼끔 제로섬 게임을 가려다가 그냥 빠졌거든요, 제가. 바로 시저스가로 트렌드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계속 삽질만 한 거예요, 나 이기려고. 그래서 경쟁이 이긴 보다 비용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 컨트롤인데, 어 인정 욕구 컨트롤이라든지 자부심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저는 어 대부분 90% 이상 사람들이 어른의 모습을 띤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른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소년을 죽여라는 소녀를 죽이거나 인데, 우리가 이게 아이를 갖고 엄마라고 해서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90%는 어른 아이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뭐 엄마한테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예. 사업 매출 큰 사람 중에서도 인정 욕구 컨트롤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서 인정도 못 해요, 자기가 매출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2 주차 잠재 의식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들이고, 그거를 제대로 끝내는 건 또 어렵습니다. 잠재 의식 공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이게 뭐 힘드니까 불경도 보고 막 성경책도 보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끝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A 그라운드에 오면 제대로 끝내 드립니다, 제대로. 진짜 어른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이게 실패를 통과한 일에서 나왔던 거를 좀 인용한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10 년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간 여행이었다고 하네. 되게 비싸지 않아? 와, 이게 진단에 와도 이거를 경험하지도 못해 가지고 들떠러져 가지고, 아유 진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와, 20 년에 1 년, 2년 차도 안 가봐 놓고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한 10년 걸린대요, 진짜 사업을 제대로 알려면. 예. 그래서 우리가 A 그라운드에서 사업 얘기를 안 하고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는 왜 태어났냐?"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하가 없어지고 잠재의식이 뒤지는 것도 내가 누군지 찾아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은 잠깐만 한눈 파도 한순간에 맛이 가기 때문에 진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2 장으로 가서 한 1-2년 전에 깨달았는데,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이 다는 아니고, 전제 조건에 본질이라는 게 있었을 때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이 없는 상태로 습관 시스템을 아무리 해 봤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자기 계발로 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인제 습관 잡을 때 원칙이 하나 있는데, 고요함의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 빼고 모조리 시스템 한다. 예. 고요하고 신경 쓰는 일이 없을 때 가장 많은 창의적 발상이 나오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고레버리지 활동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튜브를 컨텐츠 저널링을 하고, 세일즈를 성실하게 세일즈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도 가끔 오늘도 까먹을 뻔하다가 다시 틀었거든요,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제가 세일즈 녹음본을 좀 들어야 되는데, AI가 요약한 그걸 가끔 까먹어요. 예전에는 세일즈 보지도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고레버리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까먹고 별로 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순식간에 그런 일이요. 근데 그게 계속 복리로 쌓이면 사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리고 부하율도 그 스칸 시스템 이후가 부하율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요함 원칙이 세팅되면 가장 신기했던 건 뭐냐면 어 제 1원칙에 내 고요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코칭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전화를 절대 받지 않아요, 제가.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일 때만 합니다. 제 고요함 방해하는 어떤 것도 어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시스템 되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유함 방해하는 것들 감정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달에 새로운 인연만 1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 어 그거를 좀 잘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잠시만요. 리스크 리스크 방어 시스템. 이거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죠? 리스크 방어 시스템입니다. 음 이거 가기 전에 제가 리스크 방어 시스템 방금 또 고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아마 44기 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44기 스탠포드가 삐끗삐끗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끝나고. 그래서 아 스탠포드 조장님이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말 하나도 안 한다 이 사람들. 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이분들이 단톡방을 나 없는 데서 있더라? 어 재밌네. 나 없는 단톡방에 있는 순간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수에 뭐라 했죠? 원칙에 나 이외에 다른 단톡방 금지라고 넣어 놨잖아요. 이게 이제 리스크가 발생되면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시스템을 교정합니다. 구조를 변경하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구조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그러다 단톡방은 당연히 새로 하지 않았겠지 하고 했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말 나한테 얘기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항상 다른 통로가 생기면 그건 정치인 거예요. 예. 정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힘의 논리가 그때는 힘센 놈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안 돼.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또 하나는 가끔 이제 법정 리스크가 올 때 제가 이게 패턴화된 법정 리스크가 한 번씩 왔었어요. 이건 무료 강의에서 말하긴 좀 그런데 또 왜 한 1 년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 왜 자꾸 이러지? 이런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꾸 막 그들을 막 달래 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제가.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시스템적인 사고를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어떤 게 시스템 잘 보셔야 돼요. 시스템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왜 패턴화되지?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분들은 법적으로 뭔가 대응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주로 인제 저하고 전화는 안 하고 카톡을 합니다, 카톡. 음.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아 얘네들은. 예. 그래서 나는 전화를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랬었어. 뭐가 오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 이게. 근데 오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장문에 희한한 어떤 연락이 오거나 뭐 법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걸. 바로 고문 변호사한테 넘겨 버립니다. 예 대응하지 않아요, 제가 아예.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변호사가 한테 넘어가는 순간 아무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담당하는 순간 그 문제가 없어져.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문제가 있었다 변호사한테 넘어가도 뭔가 법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아? 근데 난 변호사한테 넘기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한 번도 뭔 일이 생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회계 리스크는 회계사를 이미 고용했고 매주 실시간 재무 변동상을 보고받고 심지어 제가 뭐 법인으로 주식 투자한 거에 양도세인지 막 이런 것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로 점검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 또 점검하고 심심할 때마다 점검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리스크가 거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또 원칙을 생겨 놔. '이거 하기 전엔 이거 절대 안 한다.' 막 이런 원칙들이 있어 내가.
아,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도 또 안 해, 내가.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너무 방어적으로 해도 안 좋아. 이게 내가 유튜브에서 좀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정체되거나 너무 루틴하게 돼서 정체되면 약간의 혼란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배팅을 하는 것도 필요해. 근데 너무 정체된 사람도 있거든. 나는 너무 배팅을 해서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도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뭔가 정체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약간 조율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시스템만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어떻게 하면 고요함을 방해받지 않을까라는 그 사상적인 것부터 들어가서 체계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와, 욕먹고 경멸당하는 게 너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욕먹고 경멸당하라고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도 사람들 말을 안 듣죠.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냥 욕먹고 경멸당하기 싫을 뿐이실 텐데. 예. 그 이유, 그 방법이 없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아, 그냥 두려워서 딴짓거리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인간관계 제거하는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딱 세 개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 담당자. 그래서 사업적인 식사 절대 안 하고요. 수강생과의 식사도 절대 안 하고, 회식 자리에 저는 없고요. 수강생과의 개인적 관계 역시 일절 안 합니다. 코칭을 안 할 때는 루틴조차 어떤 사람하고도 연결되지 않게 혼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팅되면 어떻게 되면 사명에 입각한 코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전화 통화에 막 나에 대한 오해, 막 나한테 섭섭하다, 막 그걸 또 뭐 내가 뭐 풀어주고 통화를 하고 뭐 뭔 지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게. 응. 네. 오히려 그냥 욕하려면 니네끼리 해라 이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원칙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부하적인 관계가 극단적으로 관계를 개인적으로 안 맺다 보니까 아예 없어요. 예. 극도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진짜 부하가 많을 때는 제가 결혼식 축의금만 거의 4, 5천이 거쳤던 어, 자랑도 아닌데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쪽팔린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예. 그냥 사회생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다가 퇴직하면 설날 선물 옵니까? 안 오죠. 그건 퇴직한 게 아닌데 안 옵니다, 지금. 생일 선물이 안 와요. 생일 선물도 안 줘요. 음. 그냥 결혼식 오면 딱 그 원칙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얼마, 부고 얼마, 그러면 다 법인카드에서, 아니, 법인에 그냥 빠져나가요, 경조사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또 하나는 사도한 루틴 체계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리정돈 루틴, 건강 루틴, 자기개발 루틴, 이런 것들, 어, 세팅하는, 특히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정돈과 건강. 음, 정리정돈과 건강 엄청 중요합니다. 정리정돈 안 돼 있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경우도 많아. 이번에 진단 컨설팅 하고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요게 문제였어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야 가족 부하까지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져.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만 끝내도 사업이 갑자기 그 테이크업을 그럴 거야. 예. 그다음에 쓸데없는 자존심 버린다. 음. 가끔 제가 저도 자존심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좀 저도 확신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코칭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사실 원래는. 근데 가끔 저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전에는 좀 막 며칠 동안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혼자서,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진심. 저는 제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제가 귀찮은 게 더 싫어요. 예. 제가 막 그냥 감정적으로 짜증나는 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보다 내 고요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요함 1 원칙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고요함이 중요해요. 예. 이렇게 가는 거죠. 고요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고요함의 원칙 지키고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보기에는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인제부터 진짜로 비즈니스를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예. 감정이 섞이거나 분노가 섞이면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욕을 한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방해 공작을 한다든지 누가 경멸을 한다든지 뭐 법적 리스크가 터진다든지 회계 리스크가 터진다든지 다 이게 고요함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업을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수십 가지 문제들이 막 전화 통화 계속 오고 그걸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자랑처럼 하는 사업가도 정말 많은데 한국에 난 그거 보면 졸라 한심해요. 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지? 뭐 이렇게 바쁘지? 응? 나도 그랬어 원래. 응. 결국에는 사명이 명확하게 쓰면 뾰족해지면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비즈니스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위에는 없어요. 제 사명이 비즈니스의 순수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저는 끝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 순수성만 유지돼도 그들에게 엄청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 그게 사업을 영위하는 거지 그들과의 관계가 유지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제가 비즈니스의 순수성을 더럽혀지는 어떤 뭔가가 있다. 그걸 방해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 저는 시스템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제. 음. 목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너무 급하다. 돈 버는 게 자기의 증명수단이면 벌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다양하고 전 지금 당장도 10개 사업을 벌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돈 버는 걸로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력이 분산돼.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고요함이 깨지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다음에 유튜브 시간인데 우선 고요함 세팅을 해놔야 돼요. 너무 고요하고 너무 루틴하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정체기에 올 때가 있어. 그때는 고요함을 살짝 풀어.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무질서도를 증가한다고 하죠. 물리학 법칙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야 살짝. 그리고 다시 또 수렴시켜야 돼. 살짝 그러고 약간 혼란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수렴. 약간의 혼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혼란을 계속 야기하면서 거기서 아다리가 잘 떨어지면 그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 개가 되는데 희생되는 9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손해를 가져오고 거기서 한 개가 너무나도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가 잘 돼봤자 안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요함을 잃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휘둘리게 돼요. 여러분이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 나타나 욕을 해서 정 안 되면 경멸까지요. 저는 진짜 3년 동안 저 괴롭히는 애 있었어요. 그 중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 먹혀요.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분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진심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꼭 뭐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중요한 걸 못하게 되고 방해하는 건 시스템 맞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엔 1주차에 나왔던 렛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내버려 두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고요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내가 진단을 하다가 이런 사례도 봤었는데 아니 딱 봐도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 한 2-3년 동안. 근데 보니까 어 두려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욕먹을까 봐. 어떻게 보일까? 예. 그런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1-2년 전만 해도. 즉각 연락을 안 받으면 막 불안했었어요. 피해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 제가 이번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알고 싶어서 저기 원데이 특강 오신 분도 있더라고. 예. 그 결국엔 필요하면 찾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예. 모든 걸 처리하려면 진짜 중요한 건 못하고 모든 일을 긴급한 걸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중요한 일 절대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스템 만들고 습관을 계속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리스크 발생되면 어떻게 시스템 만들까? 리스크 발생되면 어떻게 시스템? 그것만 연구를 하고 있으면 그게 한 3개월, 6개월만 돼도 엄청난 그 고요함이 찾아올 거예요. 음. 그 저도 이번에 시간의 원칙 다시 세팅했죠. 이번 거부터. 약간의 불만이 있으려나?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늘렸거든요. 횟수를. 시간을 줄이고.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우리 보니까 30분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 우리 코칭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방금 바꿨습니다. 5월 중순부터 아마 될 건데 오히려 시간은 늘었고 그룹 코칭할 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사람에 따라서 좀 덜 떨어져 가지고 인간들이 그룹 코칭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뭔 말이냐면 나하고 1대1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룹으로 오냐. 난 그룹이 훨씬 좋아 원래.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왜 이걸. 그래서 그룹 없앴습니다. 예. 굳이 왜 내가 당신들이 좋은 건 맞는데 내가 왜 굳이 욕을 먹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고유함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1대1로 하는데 30분 단위로 가니까 시간은 더 많아졌어요. 예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월요일에 되냐고 스케줄 치고 옵니다. 제가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만.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근데 가끔 되게 악랄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냈으니까. 예. 근데 진짜 저희랑 맞는 사람은 저렇게 주장 안 해요. 정말 중요하면 자식이 맞추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진단 컨설팅을 만나고 진단 컨설팅에서도 딱 걸려요. 앞뒤 다른 인간도 있고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다 뒤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다 걸러져요. 우리가 물 관리 다 돼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저 무서워서 막 1년 뒤에 오고 막 6년 뒤에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섭섭하다는 사람도 봐서 진단해서. 아니 왜 저기 마스터마인드 그 사람들만 인간이냐, 우리 무료 강의도 인간 아니냐 했는데 저 인간 아니에요, 대표님. 저 마스터마인드 사람만 인간이에요, 진짜. 예. 싸가지가 보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만 하지 마시고 예.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는 미팅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좀 싸가지 없게 하는 거고. 예. 싸가지 없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예.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런 사람들. 음. 제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음. 오히려 너무 착해서 문제인 거죠. 실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돈이 되는 일을 할까. 음.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많은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그냥 돈과 좋아하는 사이의 고민은 천명을 모른다는 증거고 결국에는 나에 대한 탐구와 신념과 사명이 중요한 거야.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사업을 원하면 7단계 프로세스 전쟁에 거기 천명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이든 가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내가 일하는 천명이 뭘까? 도대체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이거 천명 끝까지 들어가면 조상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한 90%가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거의 100%에 가까울걸? 어. 난 이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예. 결국엔 좋아하는 일이 천명과 맞닿아 있어야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예.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이 강의나 코칭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실. 저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기에서 나를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핑계는 내가 되지만 진짜 일반적인 거에서 말 거의 안 합니다, 나. 저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말을 계속하죠. 나도 모르게 이게 나도 모르게 하는 그거야. 예. 그게 아마 종상과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게. 약간 더 들어가면 제 외가 쪽이 목사님들이 많아. 저희 아버지는 원래 2인자가 잘 맞는 사람이야. 괜히 1인자 했다가 좆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1인자가 아니고 2인자라고 하는 이유와 내가 교육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사실은. 우리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천명이야, 사실.
그게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 보고 TV 보고 멋있다고 그게 좋아하는데 진짜 개뿔 좋아하겠냐? 그게 맞냐 진짜? 어? 그러니까 또 이거 좋아하는 건 필요 없고 돈만 쫓으면 된대 또. 이거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이런 교수가 그러는 경우도 있대.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나 그 교수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만 쫓는 순간 또 반드시 무너져. 이게 뭔 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돈 되는 일도 하지 말라고 네가 좋아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해버리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찾아줄 수 있다고. 그게 결국엔 좋아하는 일이 될 거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 무책임하게 던져서 그래. 돈만 쫓으면 안 돼. 아니면 좋아하는 일보다는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냥 겐또 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내가 부하율에서 잠재의식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냐. 그리고 900명 넘게 코칭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겐또 다 때려줘요. 그냥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 사람 이거구나. 이 사람 이거구나. 이 사람 이거 하면 위험하겠구나. 이 사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말을 또 절대로 하진 않아요. 자기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가 결론입니다. 길게는 말 못하겠는데, 이 1000명의 강의는 아마 원데이 오면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명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의 프로가 있어요. 자꾸 진단에 와서 1000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진단에 와서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쓰레기가 다 잠겨 있을 거 아니야. 감정 컨트롤 안 되실 거고, 부하율 엄청 많을 거고, 습관 망가져 있을 거고, 쇼폼 계속 보고 있을 때, 그 쓰레기 가지고 1000명을 찾을 수 있다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나도 나한테 사명을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진단에 와서 사명을 찾았다고? 거짓말이야, 그냥. 그 진단 와서 그 사명 못 찾았다고 막, 불만을 뭐 여기 오면 찾을 수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그다 정리가 돼야지 이게 드러나는 거야. 예. 그래서 과거부터 다 듣는 거야. 초딩 때부터 여러분들 삶을 다 들어야 돼. 예.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례가 종합돼서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과거 삶과 미래와 현재와 연결되고, 그게 직업의 연장선상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서,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 사업 실패하기 힘들겠다라고 딱 들어가야지 지속적으로 돈을 번다고. 돈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벌기가 진짜 힘들어. 특히 사업의 영역에서. 지속성을 직장이 훨씬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가와 직장인이 있는데, 직장인이 원래 레벨이 높아. 얘네들은 매달 나오잖아. 당신은 10억 벌어도 다음날 쪽박 찰 수 있잖아. 얘는 매달 나와. 그러면 결국엔 사업가는 이 매달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와 못 구축하는 자로 나뉘는 거야. 나 지금 10억 벌었는데요, 1억 벌었는데요 하고 자랑할 게 아니야 지금. 예. 생각보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도 있는데 그 진짜 좋아하는 일 안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안에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머리에 쓰레기가 차가지고. 예. 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곤충학자가 되고 싶었대. 음. 아직도 그때 대치동에 대모산에 올라가서 매미를 계속 잡아내고 하늘소를 계속 잡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초딩 때 그랬던 것 같아. 산에 가서 살겠다고, 돈을 안 벌고. 음. 그게 무슨, 그래서 그랬나? 내가 자꾸 산에 가고 싶네.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을 계속 부적응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과를 또 곤충학과를 가고, 곤충을 좋아해서 그런지 생물학과를 좋아해서 제가 사업을 생물학적으로 막 풀죠. 근데 학점은 2.87 최악이야. 예. 하여튼 완전 부적응자였지 제가. 사회생활도 한 7년 동안 부적응자. 내가 그때 퇴사할 때 제 사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됐고 7년이나. 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진짜 진심으로 그 사수가 나한테 그 상황을 몰라. 진심으로 "야, 너 여기 나가면 진짜 굶어 죽어." 이랬거든. 나는 그때 월 매출이 2억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는. 예. 근데 왜 굳이 난 1인 식품 기업 연구소부터 시작했을까? 이게 안에 탄식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식품연구소에서도 해도 나는 그 코칭은 하기 싫어했거든. 나도 코칭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근데 시저스 가루가 매출이 막 2억씩 올라가고 코칭도 막 5천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 5천 1억씩 올라갈 때 아니 이 물건 파는 거 너무 재미가 없고 매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 그게 이제 과거 통짜리다 보면 외가 쪽에 이제 목사피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 나 진짜 싫어하는데 그쪽을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결국엔 교육업이 훨씬 더 나한테 적합했던 거지. 이렇게 말도 이상하고 어눌하고 이래도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 자체가 되게 탁월한 거지 제가. 그리고 그걸 희열을 느껴. 약간 중독된 것 같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긋지긋하고 탄식하면서 해온 일에 정답이 있고 요런 사례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요즘은 잘 찾죠 훨씬 제가. 그냥 꿰뚫어요 사람을. 그리고 그 꿰뚫었는데 내가 말도 안 해요. 당신 이거 해야 된다고 말도 안 해요. 걔가 그 사람이 그냥 말하게 만들죠. 그 최고예요. 남이 정해주면 안 돼. 인생의 목표는.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돈만 번다고 해서 천명과 무관하고 돈 되는 일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음. 어.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게 제가 시저스 가루 팔 때랑 이 코칭업을 할 거죠. 코칭업도 1000명인 게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2019년부터 했는데 나만 안 사람이 별로 없죠. 저 지금 거의 없죠. 탑 클래스 몇 명만 남아 있죠. 음. 지금도 우후죽순 뭔가 나오는데 강사들이 결국은 탑 클래스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돈 되는 일이라도 1000명과 무관하면 결국 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000명차 4명 적립해서 지속 가능업 차는 건 계속 올라오네. 이렇게 계속 증명을 하는데 아, 저 갑자기 빡치네. 일주일에 한 병씩 질문을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유튜브 후기 내가 진짜 주 1회 한번 올려줘? 내가 진짜 주 1회 한번 올려줘 진짜? 주 1회 올릴 수 있어 나는 진짜. 봐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회피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였는데도 또 회피하고 거부해. 와 이건 정말 진짜 징그럽지 않냐? 욕먹기 싫은 거야 그냥 이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도 안 돼 이제 내가 말하는 거에 반박도 안 돼요 이분들이. 아니 그냥 욕먹고 경멸당하기 싫은 거잖아. 그 사례가 없다고 내가 계속 말해도. 그래서 내가 오늘 용기 주는 유튜브라도 올려주려고 내가 너무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것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사업회를 여기 가가지고 범접 못하고 이 가야 돼. 욕한 사람이 이제 고용되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 좀 해가지고 20년 차, 10년 차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건데 1000명 찾았으면 4명 찾았으면 욕먹고 비방당할 준비를 딱 하고 욕을 계속 뭐 처먹으면서 가셔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덜 처먹게 하려고 내가 레퍼런스 만들어 주지 않냐. 이걸 수십 번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에 후기를 계속 박아도 와 진짜 그 기생충 장난 아니대. 내가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거 원래 사업 했던 사람만 한 거 아니에요? 한 50개 갖다 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돈 벌고 있는 거 다 갖다 줄까? 응? 어차피 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만 하겠지. 내가 증거를 다 가져오는데 결국엔 이거야. 아무것도 진실이 없어. 당신들이 말하는 거에는 그냥 욕먹고 비방당하기 싫은 합리화잖아. 영리한 합리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이표하고 돈의 원칙 있죠. 에너지, 가치 이거 머릿속에 칩 좀 박아. 어? 받고 그냥 문해충처럼 행동 좀 해 좀.
나도 모르겠어. 더 이상 뭘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대체. 없어. 그 도원들하고 이걸 넘어가고 할 거야.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게 만들어 놨잖아, 내가. 거기서 싸움하면 어떡해, 중치지라고. 그만해. 욕먹고 비방당하러 가, 제발. 응. 안 주고 변호사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응. 저 매일 욕먹잖아요. 오늘은 욕은 아니고 A그라운드는 뭐예요라고 댓글 달려서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예. 실행력은 어떻게 올리는 걸까? 어째 오늘도 욕 먹었네. 진단하고 나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욕 또 먹었네. 아유. 매일 먹어요, 매일. 17년부터 실행력이 높다는 소리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 실행력이 높으냐? 실행력이 진짜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행하는 힘이야. 결국엔 사명 에너지야.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한다는 게 아니야, 사실. 그 힘이야. 그 인력이야, 인력. 중력 같은 거야, 실행력은. 예. 행동을 유지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애적 에너지야. 예. 본질이 내적 에너지예요, 실행력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썸네일 만들기, 편집하기, 일을 갈아서 하기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실행력이 없어. 저는 유튜브 편집을 해본 적이 없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릴스 딱 한 개 만들어 봤어요. 1대1 과외로. 그 사람이 하라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엔 저는 실행 구조화를 잘 만드는 거죠. 예. 어떻게 목표를 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까 할 때 실행 구조화인데 우리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에만 집중해요. 전 유튜브 기획과 컨텐츠 제작과 커리큘럼의 고도화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커리큘럼의 고도화는 거의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오늘도 방금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스캔을 했다고 착각하면 더 땡큐입니다. 나는. 우린 더 땡큐야. 스캔을 했으니까 짝퉁이 나왔어. 아 젠장 좋네. 짝퉁이 나와버렸으니까 스캔을 하고 무료 강의 듣고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거의 못 봤어. 왜냐면 좀 범접 불가한 것 같아. 사명을 찾아줄게 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막 나대진 않아. 나 위에 나대는 사람 별로 없어. 예. 없죠 우리나라에. 사명을 찾아줄게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사업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영성적인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직접 하는 일은 딱 5가지. 가계부, 칼럼, 커리큘럼 고도화, 세일즈 고도화, 택배 싸기. 그리고 유튜브 기획 하나 더 추가하자면 다 레버리지. 유튜브 PD 풀 레버리지, 릴스 풀 레버리지, 스레드 풀 레버리지. 강의하는 것만 내가 한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행이 구조화돼서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지속 가능성. 인간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실행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행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다면 이 7, 8년 동안 계속 유튜브가 끊이지 않게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스레드도 레버리지 하지 않았다면 매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 실행이 구조화되면 시간만 빼면 촬영이 되고 편집이 자동으로 되고 내가 할 일 스케줄을 빼는 것 뿐이죠. 그 실행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난 돈이 없는데. 아주 조금씩 하세요. 편집부터 맡겨보시고. 예. 또 돈을 더 벌면 또 다른 레버리지를 해보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본질 배웠죠. 에너지가 가치가 되고 신용이 돼서 시간을 먹이면 돈이 바뀐다. 거기에 세일즈가 돈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면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가 5배 정도 올라가요. 예. 그다음 비난이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성공이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 초중기에 특히 한 1년에서 5년 차 때는 행위의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만큼 행동을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들떨어지게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나도 너무 신기한데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 뻘짓을 안 해본 게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 제가. 너무 행동을 많이 해서 제가 이 행동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까지 다 그려져. 지도가 그려져, 그냥. 이 사람이 말을 막 뱉잖아. 그럼 난 지도를 그릴 수 있어, 거기서. 예. 거기다가 다 경험해 본 거야. 예.
그다음에 자격증 이 원데이 때도 한 거죠. 와 이거 너무 늦게 나간다 진도를. 어떡하지? 나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 한풀이 책인데 이게 이거는 QR 코드로 나중에 출판할 때 이거를 강의를 넣어야겠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책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왜 넣냐면 내가 하도 나 이게 자격이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스레드든 뭐 인스타든 요즘 특히 스레드가 활성화되면서 더 가스라이팅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막 그러는데 이게 맞냐, 이게 자격이 맞냐, 막 계속 그래요. 그럼 본질로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있어 보이는 전문가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면 자격증의 역사는 전수하는 것들이었어요. 누구 밑에서 배웠냐는 거였어요. 전수 창업이었어요. 의사든 약사든 목수든 대장장이 똑같아요. 그게 신뢰의 근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에 본질에 입각해서 자격을 만들어내야 돼. 제자가 스승을 통해서 검증되는 구조였어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구조는? 누가 어떤 자격증을 만든 거죠? 자격증 있는데 뭐 능력이 있어요, 대표님들이? 응? 심리학 석사가 나보다 잘해요? 한번 와볼래요? 심리학 석사님들? 나하고 그 코칭 대결 한번 해볼래요? 예? 눈물 질질 짜게 할 수 있는데 나 한 시간 만에? 못해요. 당신들은 석사 박사님들은 못하셔요. 저보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의미가 없는 게 결국엔 자격증의 본질은 뭐냐면 다 쓸데없는 거고 다 비인격적인 것들이고 국가가 인증해가지고 우리 등쳐먹으려고 만든 거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자격증은 권력 분배하려고 만들어낸 거야. 속고 있다고 우리가. 예. 의사하고 약사하고 권력 싸움 안 해? 어. 약사랑 한약사랑 권력 싸움 안 해? 의사 정원 올라가면 의사협회 졸라 짜증나지 않아? 그게 자격증이야? 권력 분배지? 맞죠?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자격증 있나? 아니 없어 우리는. 결국엔 에이그란데 내가 코칭해서 대표 이게 내가 자격이 될까 하는데 자격을 진짜 말해줄게. 팀 스탠포드 죽어라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 팀 스탠포드를 해가지고 당신들 기여한 거에 한 명이 아 대표님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라고 말이 뱉어지는 거. 그게 5명 이상 쌓여지는 거. 그러면 신용이 구축되고 효과가 검증된 거지. 그런데 그 5명 중에 우리 A그라운드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인플루언서도 있고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의 말이 자발적으로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유튜브 후기까지 나온 거야. 나처럼. 내가 후기 쓴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커뮤니티 모임 갈 때마다 대표님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게 자격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거야? 효과가 검증되면 시장에 나가요. 그럼 후기를 각 발표에 직접 써주죠, 우리는. 그리고 대표님의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례 기반 스토리텔링? 응. 그 타인이 당신을 증명하게 만든 구조목부터. 제가 구조목부터 어디까지 퍼졌냐면, 저 모르는 사람이 막 비즈니스 PT 코치가 막 날 추천하고 막 그런다, 진짜. 제 후기 보고 거기에다 딸려서 오고, 그 구조원 보면 돼. 입 밖으로 나와. 1500짜리를 소문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인데, 얼마나 어려운데, 듣는 것도 막 숨기판인데, 지금. 어. 어려운 거잖아. 타인이 당신을 극명하게 만드는 게 계속 올라오잖아. 예. 그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잖아. 제가 고통 속에서 막 똑똑한 남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 이거 어떻게 똑똑한 사람을 쉽게 성공시키지?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 사실. 그걸 적용하니까 되니까 또 구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이상의 자격은 도대체 뭐지? 사명 이 분야만큼은 이 사람한테 가면 된다. 왜 사업을 잘 나가는 사람은 다 내가 A그라운드를 졸업했냐? 이런 말들 있죠. 아, 이 분야는 이감이라는 거 확신을 계속해서 심는 거야. 그냥 일관도가 있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명과 원칙이 내면화돼서. 그래야지 일관도가 나오지. 그게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법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나 하시고 의사나 약사나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 무슨 자격도 참 본질로 들어가서 자격으로 가면은 거기서 반박을 해 봐 진짜 내가 말한 거 이거. 자격증의 본질이 뭐였어? 전수 창업이었어. 누구한테 배웠냐야. 거기에 본질에 칩술해서 대표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본질도 없이 누가 카더라 이 정도는 돼야지 가르칠 수 있다는 뭐 누가 그랬는데 대체. 매출이 얼마야 가르치지 뭐 직접 경험해야 가르쳐. 누가 그랬는데 진짜 갖다가 계속 이상한 애들이 자기 내피셜 캤다 가니까 오염되는 거야 본질이 지금. 본질은 세장장이라고 왜 본질을 자꾸 흐려. 어.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그리고 뭐 못 나오는 거야 용기도 없는 거야. 나답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욕먹을 깜냥도 없고 그렇게 또 살기는 싫은 거야. 오늘은 강의가 좀 셌다. 지워야 되나? 음. 왜 화를 내다 끝났지 오늘? 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3 장으로 또 가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이 책은? 조인트식도 한 6 번 5 번만에 끝나는데 책은 거의 그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들은 것 중에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시였나? 음. 저도 강의가 끝나는데 갑자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었는지. 음. 요 사람을 봐서 그런가? 안 와? 김영훈 안 와? 나 이 사람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코치 안 와? 응? 오긴 왔네 그래도 여기. 음. 김영훈. 김영훈 대표 안 와요? 코칭. 빨리 독립금 하러 가야지. 지금 욕 먹으러 안 가? 아, 신청했어? 음. 또 도망갈 뻔했지. 이제 또 도망가면 진짜 계속 나 평생 기억날 것 같아 이 사람. 또 도망갔다가 나타나고 도망갔다 나타나는 거 진짜 무슨 다람쥐야 왜 그래. 원래 도망가면 잘 안 오거든. 근데 잘 나타나 이분. 포기는 안 하고 잘하고 있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3장 사업가 사고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